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조수진 변호사의 후보 사퇴로 드러나게 된 놀라운 사실들, 저는 아직도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조 변호사의 사퇴 전 정봉주 후보의 사퇴가 더 놀라웠는데요. 그건 모두 민주당 내부 세력이 공격하고 흔들어대 결국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왕수박이 자아도취에 빠져 트루먼쇼를 찍었다며 박용진 의원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고, 이어 조수진 변호사의 경선 승리는 박용진 의원을 아예 퇴장시켜버렸는데요. 그 후 드디어 숨어있던 꼴패미들이 알아서 튀어나와 이 사단을 만들어냈습니다. 25만 당원이 선출한 후보를 당내 연판장을 돌린 당직자들, 이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전국 당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종이 쪼가리를 돌려 반대한다고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 후보자의 결함이 있어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건 아닌 거죠. 그런 절차는 당내 경선 후보일 때 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전당원 투표로 결정되고 후보 등록 마감 전날 이 짓을 벌인다고요? 서류를 준비하는데 3일 이상 걸린다는데 이게 무슨 짓일까요? 저는 의도가 있고 배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빠르게 다시 후보가 결정돼 한민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기는 했는데요. 강북을 후보에 대해서 무려 2번이나 흔들어 사퇴시킨 배우는 누구일까요? 정봉주, 조수진이 사퇴하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봤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주당 내 조직에 여성 리더십 센터라는 당내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정말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는 민주당 내 여성 의원과 당원들은 말 그대로 넘쳐납니다. 왜 굳이 8, 90년대에 존재했을 법한 이런 조직이 아직도 2024년도에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그냥 리더십도 아니고 굳이 여성 리더십 센터라고 명명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아직도 여성에게는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조직의 센터장이 이번 사태를 주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 조직의 존재 여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당원이 낸 당비로 운영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인데요. 이번 조수진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조수진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로 일할 당시의 일이었는데요. 국선 변호사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지탄을 받아야 할 사안이었을까요? 반대로 국힘당 후보들 중 다수의 변호사 출신 후보들의 전력을 보면 소름이 돋을 지경인데요. 왜 이들에겐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여성 리더십 센터가 해야 할 일은 내부 총질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지적과 비판이었을 텐데요. 총구를 내부로 돌린 자들, 그것도 후보 등록 하루 전 이상하고 또 이상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상할 듯 싶습니다. 제가 아는 이 바닥에 상식으로 보자면, 경험으로 보자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면에, 정치면 일면에 매일 그렇게 거론되면 며칠 버티기 힘듭니다. 그건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등록 마감일이라는 거예요. 조수진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틀림없이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말들을 많이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등록 마감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후보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걸 오늘 하루 동안 절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당신이 하시오.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서류가 준비된 사람은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은 안 되죠. 그러면 새로운 후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범죄 경력 증명서 예를 들면 3일 걸립니다. 세금 관련 서류 3일 걸려요. 오늘 아침에 신청한다고 오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누군가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런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 와,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철저히 자기의 준비성 때문에 기회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여의도에 몇이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 오늘 발표할 수밖에 없죠. 오늘이 마감이에요. 발표되면 그 사람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서류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철저한 준비성이 자기한테 기회를 만들어준 그 어떤 사람이 되겠죠. 그 어떤 사람은 찾을 수 없으면 그럼 공천을 못하는 겁니다. 무공천이 되는 거예요. 무공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안 받아줘요. 사정이라 하니까 갑자기 후보 사퇴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이름 거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젯밤에 연락받고 오늘 아침부터 서류를 떼도 절대로 오늘 중에 서류를 다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한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1000만분의 1 확률로 자신한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며 철저하게 준비해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준비성이 그분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로또 확률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비된 자의 승리였는데요. 대단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죠. 서울 강북을에 나설 민주당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최종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두 번째 경선 승리자인 조수진 변호사가 논란 끝에 새벽 사퇴했고 이 자리에는 한민수당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는데요. 끝까지 내부의 세력들이 흔들어댔지만 박용진 의원에게는 후보 자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목발경품 발언에 이어 거짓사과 논란으로 공천을 취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 서울 강북을의 두 번째 후보로 선출된 조수진 변호사. 언제나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완주하면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사퇴의 변을 남겼습니다.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들이 연거푸 낙마하자 민주당은 검증 부실을 시인했는데요. 짧은 시간 세밀한 검증이 어려웠던 거죠. 결국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 6시간 정도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 강북을의 최종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는데요. 전략 공천되자마자 또 친명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친명 논란에 대해 한심한 소리라며 일축했는데요. 이 대표는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때까지 안 줬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 회생해서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존재감 없는 개혁신당이 나서 박용진 의원을 이 대표의 차기 대선 경쟁자로 보이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잔혹성을 목도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요. 하기사고 4.4% 지지율에 마사중이 될 당대표의 운명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겠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민수 후보는 혹시 몰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3일간 준비해야 하는 후보 서류를 다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죠. 준비된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이죠. 그 승리자는 한민수 후보였습니다.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한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1000만분의 1 확률로 자신한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며 철저하게 준비해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준비성이 그분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로또 확률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